68세 박정우의 월요일은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다. 오전 9시 동네 농협 앞. 연금 입금 확인. 그리고 편의점 커피 한 잔. 이 작은 의식이 그에게는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었다. 혼자 사는 빌라 2층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조용했다. 계단을 오르며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아직은 참을만 했다. 우편함을 열었을 때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청첩장이었다. 조카 민준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벌써 이 녀석이. 정우는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았다. 여동생이 혼자 아이를 안고 병원 복도를 오가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정우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자신도 빚에 쪼들리고 있었으니까. 청첩장을 펼쳤다. 예식장 이름, 날짜, 시간. 모든 게 또렷했지만 정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거실 탁자에 청첩장을 내려놓고 정우는 서랍을 열었다. 낡은 통장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한 권을 꺼내 들었다. 표지에는 긴급 의료비라고 볼펜으로 적혀 있었다. 잔액은 800만 원. 3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무릎 수술을 대비해 조금씩 넣어둔 돈. 건강보험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주변 친구들이 수술 후 재활비며 간병비며 수백만 원씩 쓰는 걸 봤으니까 축의금은 얼마가 맞을까?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결혼식 축의금 시세가 얼마인지 감도 안 잡혔다. 예전처럼 10만 원이면 될까? 아니면 20만 원? 조카니까 50만 원은 해야 하나?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팠다. 체면도 있고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관리비, 전기세, 통신비. 매달 나가는 돈만 해도 40만 원이 넘었다. 연금으로는 빠듯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오랜 친구 김선희를 만났다. 선희는 시장 안쪽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다. 둘은 같은 동네에서 30년을 살았고 서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선희는 막걸리 한 잔을 따라주며 물었다. 민준이 결혼한다며? 청첩장 받았어? 응. 오늘 왔더라고. 축의금 얼마 줄 건데? 정우는 잠시 말을 아꼈다. 선희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아챘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우를 똑바로 봤다. 정우야, 무리하지 마. 네 형편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알아. 근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말리고 싶었지만 정우의 눈빛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선희는 한숨을 쉬며 막걸리 잔을 비웠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가게 밖에서는 저녁장을 보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다시 통장을 꺼냈다. 8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오래 들여다봤다. 그 숫자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자신에게 달려와 삼촌 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동생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자신은 빚쟁이에게 쫓기느라 동생 집에 얼굴도 못 비쳤다. 이번엔 내가 해줄 차례지. 정우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끝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마음은 이미 정해졌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통장을 서랍에 도로 넣으며 그는 깨달았다. 이 선택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다. 50만 원을 주면 남는 돈은 750, 100만 원을 주면 700, 200만 원을 주면 손이 멈췄다. 미쳤나 나.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랍에서 청첩장을 다시 꺼내보았을 때 정우는 이미 어떤 결심을 향해 한 발 내딛고 있었다. 그때 그는 몰랐다. 이 작은 봉투 한 장이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정우의 머릿속에서 과거가 소환되기 시작했다. 1998년 IMF 한복판. 그때 정우는 41살이었다. 다니던 섬유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퇴직금은 절반도 못 받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내는 이미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였다. 자식도 없었다. 정우에게 남은 건 빚과 공허함 뿐이었다. 그때 여동생 정미가 찾아왔다. 갓 돌이 지난 민준이를 업고 왔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행방불명이었다. 정미는 오빠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애 분유값이라도. 정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기 밥값도 못 버는 주제에 동생을 도울 형편이 아니었다.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정우는 소주를 마시며 스스로를 저주했다. 오빠라는 이름이 부끄러웠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정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3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정미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가져온 돈이었다. 오빠, 이거 쓰고 다시 시작해. 나는 괜찮아. 일 시작했거든. 정우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다. 동생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그 돈을 받겠는가. 하지만 정미는 오빠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고 떠났다. 계단을 내려가는 정미의 뒷모습이 얼마나 작아 보였는지. 정우는 그날의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지금 정우는 거울 앞에 섰다. 68세의 얼굴이 비쳤다. 주름진 이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제는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가 됐다. 하지만 민준이의 결혼은 달랐다. 이건 단순한 축의금이 아니었다. 이건 26년 전 갚지 못한 빚이었다. 정미는 그 돈을 한 번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빠가 다시 일어선 걸 기뻐했다. 정우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정우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그때 정미가 말했다. 오빠, 민준이한테 삼촌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정우는 민준이의 입학 선물로 책가방을 사줬다. 당시 자신의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다. 민준이가 삼촌 고마워요 하며 안겨왔을 때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다. 목요일 오후 정우는 시장에 있는 선희의 가게를 다시 찾았다. 선희는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정우가 말을 꺼냈다. 선희야, 솔직히 말해봐. 요즘 결혼 축의금 얼마나 해? 선희는 손을 씻으며 한숨을 쉬었다. 족하면 보통 50에서 100 정도 하더라. 근데 정우야, 네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민준이도 이해할 거야. 이해의 문제가 아니야. 난 빚진 사람이거든. 선희는 정우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 눈빛에는 고집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선희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저 사람을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계산기를 꺼냈다. 100만 원을 주면 통장에 700이 남는다. 200만 원을 주면 600. 300만 원을 주면 손가락이 멈췄다. 정미가 자신에게 준 돈이 300만 원이었다. 그 돈으로 정우는 작은 철물점 지점 관리자 자리를 얻었고 10년을 일하며 빚을 갚았다. 300만 원. 그게 정우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래, 300. 정우는 중얼거렸다. 숫자를 소리내어 말하니 현실감이 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통장 잔액이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였다. 무릎 수술비는 턱없이 부족해진다. 하지만 정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민준이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날 밤 정우는 잠들기 전 정미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미리 말하면 정미가 말릴 게 뻔했다. 오빠, 그럴 필요 없어. 마음만 받을게.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괴로울 것 같았다. 정우는 창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바람이 세게 부는 밤이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선택하려는 이 길이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빠로서, 삼촌으로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 결심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는 시간. 정우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다. 금요일 오전 정우는 농협 창구 앞에 섰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손에 든 통장이 떨리고 있었다.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였다. 26쯤 돼 보였다. 민준이와 비슷한 나이였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금 인출하려고요. 얼마나 찾으시게요?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300만 원이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다. 직원이 다시 물었다. 어르신, 300 아니 200만 원이요. 순간 스스로도 놀랐다. 300이라고 결심했는데 막상 입 밖으로 나온 건 200이었다.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업무를 처리했다. 프린터에서 명세서가 나왔다. 잔액 600만 원. 정우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다. 600만 원. 한 달 전만 해도 800이었는데 돈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햇볕이 눈부셨다. 정우는 벤치에 앉아 봉투를 내려다봤다. 20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할까? 아니, 충분하다는 게 뭘까? 정미가 자신에게 300을 줬는데 자신은 200밖에 못 준다. 그 생각이 들자 자괴감이 밀려왔다. 정우는 다시 농협 안으로 들어갔다. 같은 창구 앞에 섰다.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100만 원 더 찾으려고요. 아까 인출하신 통장이요? 네. 직원은 잠시 정우를 바라봤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업무를 처리하고 100만 원을 건넸다. 이제 통장 잔액은 500만 원이 됐다. 정우는 두 봉투를 손에 쥐고 밖으로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약국 앞을 지나쳤다. 무릎 파스를 사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약사는 중년 남자였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정우 형님, 무릎 아직도 안 좋으세요? 응. 계속 쑤시네. 병원은 가보셨어요? 연세 생각하면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알아. 근데 돈이 문제지. 약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파스를 건네며 덤으로 진통제 2알을 더 줬다. 정우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왔다.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다. 뚝뚝. 작은 소리였지만 정우에게는 경고음처럼 들렸다. 집에 도착해 탁자 위에 돈 봉투를 내려놓았다. 300만 원이 그곳에 있었다. 정우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걸 바라봤다. 그러다 문득 서랍을 열었다. 병원 진료 기록지가 나왔다. 작년 가을 정형외과에서 받은 소견서였다. 퇴행성 관절염. 수술 권장. 의사는 말했다. 늦으면 늦을수록 회복이 더딥니다. 70 넘어가면 수술 자체가 부담이 되고요. 그때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돈 좀 더 모으고 올게요. 1년이 지났다. 아직도 돈은 부족했다. 수술비만 200, 입원비 50, 재활치료비 100. 최소 350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으로 일부는 되지만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었다. 지금 통장에 500이 남았다. 350을 쓰면 150만 남는다. 그걸로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계산은 자꾸 복잡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다. 맥주 한 캔이 있었다. 따서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핸드폰이 울렸다. 선이었다. 정우야, 오늘 저녁 시간 돼? 왜? 그냥 얼굴 좀 보자. 국밥 한 그릇 살게. 정우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저녁 6시 시장 입구 국밥집에서 만났다. 선이는 이미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있었다. 둘은 말없이 소주잔을 부딪혔다. 한 잔을 비운 후 선이가 물었다. 은행 갔다 왔지? 정우는 놀라 선이를 봤다. 선이는 빙긋 웃었다.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얼마 찾았어? 300. 선이의 손이 멈췄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우를 똑바로 봤다. 미쳤구나, 진짜. 알아. 알면서 왜 그래? 내 무릎은 어쩌고?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웠지만 삼켰다. 선희는 한숨을 쉬며 소주를 한 잔 더 따랐다. 정우야, 민준이가 네 아들도 아니잖아. 조카야, 조카. 내 인생이 먼저야. 내 인생이 뭐가 남았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직 20년은 더 살아야지.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20년. 그 세월이 얼마나 긴지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도 알았다. 26년 전 정미가 300만 원을 쥐어줬을 때가 어제 같았다. 시간은 잔인했다. 갚을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흘러갔다. 선이야, 난 오빠 노릇 제대로 못 해봤어. 동생 결혼식 때도 빈손으로 갔고 민준이 돌잔치 때도 5만 원밖에 못 줬어.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선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정우의 눈빛을 보니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둘은 소주를 마저 비우고 국밥집을 나왔다. 방 공기가 차가웠다. 정우는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집에 도착해 불을 켰다. 탁자 위 300만 원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정우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으려다가 멈췄다. 대신 탁자 위에 그냥 뒀다. 매일 보고 싶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매일 확인하고 싶었다. 잠들기 전 정우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정미야, 미안해. 이제라도 갚을게. 하지만 그 말 끝에는 떨림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무릎 통증은 더 심해져 있었다. 정우는 파스를 붙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늙은이의 자기만족일 뿐일까? 답은 없었다. 하지만 결혼식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결혼식 이틀 전 정우는 민준이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오후 3시쯤이었다. 정우는 소파에 누워 무릎에 찜질팩을 대고 있었다. 삼촌, 저 민준이에요. 그래, 민준아. 무슨 일이야? 삼촌, 결혼식 때 오시는 거 맞죠? 엄마가 자꾸 확인하래서요. 당연하지.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는 천장을 바라봤다. 300만 원 봉투는 서랍 안에 있었다. 내일 은행 가서 새 봉투로 바꿔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깨끗한 봉투에 담아서 건네고 싶었다. 그게 예의 같았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정우는 시장에 나갔다. 결혼식에 입고 갈 셔츠를 사려고. 오래된 옷장을 뒤져봤지만 제대로 된 옷이 없었다. 다 낡거나 구겨져 있었다. 시장 안쪽 옷가게에 들어갔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어머, 정우 씨. 웬일이세요? 조카 결혼식 가는데 셔츠 좀 사려고요. 아이고, 그러세요? 잠깐만요. 아주머니는 흰색 셔츠 두어 벌을 꺼내 보여줬다. 가격표를 보니 3만 5천 원이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결혼식인데 남루하게 갈 수는 없었다. 셔츠를 샀다. 나오면서 지갑을 확인했다. 현금이 2만 원밖에 안 남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선희의 반찬 가게 앞을 지나쳤다. 선희가 밖에서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우를 보자 손을 흔들었다. 정우도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런데 선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뭔가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잠깐만, 정우야. 선희가 뛰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정우의 팔을 잡았다.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아까 우리 딸한테 전화 왔는데 민준이 결혼 관련해서 말이 많대. 정우의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말? 선희는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신부 쪽 집안이 돈이 좀 있나 봐. 그쪽에서 예식장도 정하고 신혼집도 마련했대. 근데 신부 어머니가 신랑 쪽 형편을 좀 무시하는 분위기래. 우리 딸이 예식장 일하잖아. 거기서 들었대.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희가 이어서 말했다. 정민애가 축의금 제대로 못 거둘까봐 걱정하는 것 같대. 친척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신부 쪽에서 하객 숫자 맞추려고 사람들 막 불렀다나 뭐래나. 정우의 손에 든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선희가 얼른 주워 건넸다.
정우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미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니.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 휴대폰을 꺼냈다. 정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전화하면 놀랄 게 뻔했다. 대신 문자를 보냈다. 정미야, 나 오빠야. 내일 결혼식 잘 치러. 걱정 마라. 하지만 여전히 가슴은 답답했다. 정우는 서랍을 열고 300만 원 봉투를 꺼냈다. 돈을 세어봤다. 100만 원짜리 수표 3장. 손으로 만지니 실감이 났다. 이 돈이면 정미가 조금은 체면을 세울 수 있을까? 결혼식 당일. 일요일 오후 1시. 정우는 새로 산 흰 셔츠를 입고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단정해 보이고 싶었다. 넥타이를 맸다. 10년 만에 매는 넥타이였다. 손이 익숙하지 않아 3번 만에 겨우 맸다. 예식장은 강남에 있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다. 정우는 1시간 일찍 도착했다. 예식장 로비는 화려했다. 큰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바닥은 대리석이었다. 정우는 주눅이 들었다.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구나. 피로 연장 앞에서 정미를 봤다. 정미는 한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다. 정미가 정우를 보자 달려왔다. 오빠, 그래, 왔다. 민준이는? 신부 대기실에 있어. 곧 나올 거야.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고생했다. 오늘 잘 마무리하자.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우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사돈 어른들은 오셨어? 응. 저쪽에 계셔. 정미가 가리킨 곳을 보니 신부 쪽 하객들이 모여 있었다.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이었다. 반면 신랑 쪽은 사람 수도 적고 옷차림도 수수했다. 정우는 그 대조가 눈에 띄었다. 식이 시작되기 10분 전, 정우는 화장실에 갔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다시 고쳐 맸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중년 남자 2명이 들어왔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신부 쪽 친척인 듯했다. 야, 신랑 쪽 하객 봤어? 진짜 별로더라. 그러게. 신부 아버지가 돈 좀 쓰신 건데 신랑 쪽은 뭐 하나. 듣자하니 신랑 엄마가 혼자 키웠다며? 아버지가 일찍 죽었나? 아니 튀었대. 사업 망하고. 두 남자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우는 변기 칸 안에 숨어서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피가 날 것 같았다. 두 남자가 나간 후에야 정우는 밖으로 나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예식이 시작됐다. 민준이가 입장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의젓했다. 신부도 들어왔다. 예뻤다. 두 사람이 단상에 올라 절을 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정우도 손뼉을 쳤다. 하지만 가슴속은 불타고 있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다. 정우는 축의금 받는 곳으로 갔다. 정미가 서 있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하얀 봉투. 정미에게 건넸다. 오빠 고마워. 얼마 들었어? 됐어. 그냥 받아. 정미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상자에 넣었다. 하지만 정우는 알았다. 저 봉투 안에는 자신의 무릎 수술비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때였다. 신부 어머니가 다가왔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였다. 화장이 진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혼자 아들 키우시느라. 신부 어머니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정미의 표정이 굳었다. 이어서 말했다. 우리 쪽에서 신혼집이며 살림이며 다 마련했으니까 어머니는 편하게 계세요. 애들 뒷바라지는 저희가 할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였다. 너희는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뜻이었다. 정미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사돈 어른, 그런 말씀은 좀. 네.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신부 어머니는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정우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여기서 싸울 수는 없었다. 민준이의 결혼식이었다. 그때 민준이가 다가왔다. 삼촌, 안녕하세요. 그래, 민준아. 축하한다.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어머니 정미의 표정을 보고 눈치챘다. 분위기가 이상했다. 신부 어머니는 슬쩍 자리를 떴다. 정미는 고개를 숙였다. 오빠 미안해. 창피하게 해서.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미안해? 하지만 정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정우는 동생을 꼭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였다. 피로연이 진행됐다. 음식이 나왔다. 정우는 한 입도 먹지 못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옆 테이블에서는 신부 쪽 친척들이 웃고 떠들었다. 신랑 쪽 테이블은 조용했다. 분위기 자체가 달랐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으로 지나가는 풍경들. 모든 게 흐릿했다. 정우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준 300만 원이 정미에게 위로가 됐을까? 아니면 그저 노인의 헛된 자존심이었을까?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오늘 너무 많이 걸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다. 통장을 꺼내봤다. 잔액 500만 원. 이 돈으로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아니, 할 수 있을까가 아니었다. 해야 했다. 하지만 언제? 핸드폰이 울렸다. 정미였다. 정우는 전화를 받았다. 오빠,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왜? 무슨 일이야? 오빠 축의금 봉투 열어봤어. 정우의 심장이 멎었다. 300만 원 오빠 미쳤어? 이 돈 어떻게 마련한 거야? 됐어. 그냥 받아.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오빠 무릎 수술비잖아. 내가 몰라. 전화기 너머로 정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말할 수 없었다. 정미가 이어서 말했다. 오빠 나 내일 바로 돌려줄게. 이 돈 받을 수 없어. 안 돼. 오빠, 안 된다고. 이미 준 거야. 다시 받으면 내 자존심이 상해. 정미는 한참 울었다. 정우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참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다. 모두 정미였다. 문자도 와 있었다. 오빠 제발 전화 받아. 돈 돌려줄게. 정우는 문자를 삭제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껐다. 며칠간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정미가 포기할 때까지. 그런데 정우는 몰랐다. 이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결혼식 일주일 후 정우는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갔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동네 정형외과. 오래전부터 다니던 곳이었다. 의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 선생님, 이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조금이 얼마예요? 한 달? 두 달? 지금 이 상태로 넘어지기라도 하면 대퇴골 골절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럼 수술은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해집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이어 말했다. 수술비 때문이시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요. 병원 쪽에 상담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나오면서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약국에서 약을 받는데 23,000원이 나왔다. 정우는 지갑을 꺼냈다. 10,000원짜리 2장과 잔돈. 카드로 결제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를 절뚝거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정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 통장을 꺼냈다. 인터넷 뱅킹으로 잔액을 확인했다. 500만 원.
수술비는 최소 350? 수술하면 150만 원밖에 안 남는다. 그 돈으로 몇 달을 버틸까? 관리비, 전기세, 식비 계산기를 두드렸다. 석 달이 한계였다. 미친 짓을 했어. 정우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후회는 아니었다. 민준이가 행복하면 됐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선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우야, 지금 시간 돼? 왜? 급한 얘기가 있어. 지금 당장 나와. 선희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정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시장 입구 분식집에서 만났다. 선희는 이미 떡볶이 2인분을 시켜놓고 있었다. 하지만 손도 대지 않았다.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인데? 선희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다. SNS 화면이었다. 누군가의 게시물이 떠 있었다. 제목은 이랬다. 요즘 결혼식 축의금 받고 논란썰. 정우는 글을 읽기 시작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친구 결혼식 갔는데 신랑 삼촌이라는 분이 축의금을 300만 원 넣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 그분 혼자 사시는 노인분이고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는 분이래요. 무릎 수술도 못하고 계시다는데 그 수술비를 축의금으로 다 써버리신 거예요.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신부 쪽 어머니가 그분 무시하는 거 봤어요. 돈 많은 집안이라고 깔보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결혼식 분위기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글 아래에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다. 삼촌분 진짜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 못해. 신부 쪽 어머니 진짜 예의 없네. 사돈 앞에서 어떻게 그래. 이런 어르신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버티는 거임.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선희가 조용히 말했다. 이거 민준이 결혼식 얘기 맞지? 그런 것 같네. 정우야, 이거 퍼지면 큰일이야. 네 사생활이 다 드러나잖아.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누가 이런 글을 올렸을까? 하객 중 누군가였을 것이다. 정우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다. 맛이 없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삭제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누가 올렸는지도 모르는데. 선희는 한숨을 쉬었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분식집 안에는 학생들이 떠들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우에게는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핸드폰을 다시 켜봤다. 부재중 전화가 또 늘어나 있었다. 정미였다. 문자도 여러 통 와 있었다. 오빠 인터넷에 글 떴어. 봤어? 오빠 미안해. 내 잘못이야. 오빠 제발 전화 좀 받아. 정우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꺼버렸다. 며칠간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정우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정미가 서 있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온 것 같았다. 오빠, 정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정우는 동생을 안으로 들였다. 소파에 앉혔다. 물을 한 잔 따라줬다. 정미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오빠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아니야. 나 때문에 오빠가 수술도 못하고 인터넷에 소문까지 나고. 정미는 다시 울었다. 정우는 동생의 등을 토닥여줬다. 사실 자신도 속상했다. 하지만 동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정미야, 괜찮아. 인터넷 글 같은 건 금방 잊혀져. 걱정 마. 오빠 나 돈 모아서 꼭 갚을게. 300만 원 전부 다. 됐어. 그 얘기 다시 하지 마. 정미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정우는 휴지를 건넸다. 정미는 코를 풀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오빠 이거라도 받아. 100만 원이야. 내가 급하게 모은 거야. 안 받아. 오빠, 안 받는다고. 돌아가. 정미는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일어섰다. 정우를 꼭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동생의 온기였다. 정미는 작게 중얼거렸다. 오빠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정미가 떠나고 나서 정우는 탁자 위에 봉투를 바라봤다. 100만 원. 정미가 어떻게 이 돈을 모았을까? 아마 어디서 빌렸거나 적금을 깬 것 같았다. 정우는 봉투를 들었다. 무거웠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다. 그날 저녁 정우는 병원 상담실에 전화를 걸었다. 수술 일정을 잡으려고. 상담사가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상담실입니다. 저기 무릎 수술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정우입니다. 상담사는 컴퓨터를 확인했다. 잠시 후 말했다. 박정우 환자분 맞으시죠? 작년에 한 번 상담 받으셨는데 그때 수술비 때문에 보류하셨네요. 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총 비용이 한 38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적용하고요. 입원은 일주일 정도 필요하고 재활 치료비 따로 나갑니다. 정우는 계산했다. 통장에 500, 정미가 준 100. 합쳐서 600. 수술비 380을 쓰면 220 남는다. 재활 치료비 100을 쓰면 120? 그걸로 버틸 수 있을까? 환자분, 네. 일정 잡을게요. 다음 달 중으로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담사는 일정을 확인했다.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다음 달 15일 오전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그럼 예약 잡아드릴게요. 수술 전 검사는 일주일 전에 받으러 오셔야 하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수술을 받는다. 1년 넘게 미뤄왔던 수술.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다. 며칠 후 정우는 시장에서 선희를 마주쳤다. 선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정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수술은 언제 해? 다음 달.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았다. 대신 장바구니에서 사과 몇 개를 꺼내 정우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먹어. 몸 챙겨야지. 고마워. 정우는 사과를 받아들었다. 선희는 정우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정우야, 너 많이 야윈 것 같아. 밥은 먹고 다녀. 먹지. 걱정 마. 하지만 사실 정우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 입맛이 없었다. 먹어도 체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다. 정미 생각, 민준이 생각, 수술 생각.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날 밤 정우는 또 인터넷을 켜봤다. 그 게시물은 여전히 떠 있었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었다. 댓글도 수백 개로 늘어나 있었다. 정우는 댓글을 읽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정우를 응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몇몇은 달랐다. 삼촌이 착하긴 한데 솔직히 좀 오버 아닌가? 자기 건강도 챙겨야지. 신랑 엄마도 참 답답하다. 왜 300씩 받아? 사양했어야지. 이런 거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문제임. 당사자들 기분 나쁘겠다. 정우는 컴퓨터를 껐다. 가슴이 답답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있었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있었다. 정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조카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삼촌일 뿐인데.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무릎 통증으로 잠에서 깼다. 진통제를 먹었다. 하지만 효과가 예전 같지 않았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고역이었다. 정우는 거울을 봤다. 수척한 얼굴이 비쳤다. 머리카락도 더 휘어진 것 같았다.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은 느낌이었다. 정우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잘한 거 맞나?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우는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찬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오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삼촌, 저 민준이에요. 그래, 민준아. 삼촌, 인터넷 글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삼촌, 돈 돌려드리고 싶은데.
됐어. 그 얘기하지 마라. 전화 너머로 민준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울먹이는 것 같았다. 정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민준아, 너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게 삼촌한테 최고의 보답이야. 삼촌, 괜찮아. 삼촌은 괜찮으니까 걱정 마. 신혼생활 잘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는 눈물을 흘렸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소리내어 울었다. 오랜만이었다. 아내가 죽은 이후로 이렇게 운 적이 없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우는 정신을 차렸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통장을 꺼내봤다. 500만 원. 그리고 탁자 위에 100만 원. 합쳐서 600. 이 돈으로 수술하고 남은 인생을 버텨야 했다. 정우는 창밖을 내다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슬프게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의 끝을 보는 것 같았다. 다음 달 15일. 수술 당일이었다. 정우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병원에 혼자 갔다. 정미에게도 민준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수술은 4시간 걸렸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은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왔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다. 일주일간 입원했다. 병실은 4인실이었다. 옆 침대 환자들은 가족들이 매일 왔다. 정우의 침대 옆은 늘 비어 있었다. 간호사들이 가끔 말을 걸어줬다. 어르신 밥 드셨어요? 그게 전부였다. 퇴원 전날 밤 정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정우는 대충 둘러댔다. 감기 걸려서 집에만 있었어. 정미는 믿지 않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수술비 정산을 하는데 380만 원이 나왔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숫자를 보니 가슴이 철렁했다. 남은 돈은 220만 원. 여기에 정미가 준 100만 원까지 합쳐도 320? 재활 치료비로 석 달간 100만 원이 나간다면 220만 원이 남는다. 한 달 생활비가 80만 원. 석 달이 채 안 된다. 집으로 돌아왔다.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오르는데 땀이 비오듯 흘렀다. 현관문을 열었다. 먼지 냄새가 났다. 2주일간 비워둔 집이었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진통제를 먹었다. 다음 날부터 재활치료가 시작됐다. 주 3회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는 운동. 땀이 쏟아졌다. 물리치료사는 격려했지만 정우는 매번 이를 악물어야 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말이 오히려 괴로웠다. 한 달이 지났다. 무릎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걷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 하지만 통장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재활치료비로 36만 원, 생활비로 7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갔다. 남은 돈은 200만 원 초반. 2달째 되던 날 선이가 왔다. 손에 국 한 냄비를 들고 있었다. 정우야 수술했다며? 왜 말 안 했어? 정우는 머쓱하게 웃었다. 괜찮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선이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다. 국을 데우고 밥을 차렸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선이가 물었다. 힘들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 선이는 정우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수척해진 얼굴. 깊어진 주름. 정우야, 너 너무 무리했어. 3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밥만 먹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민준이가 찾아왔다. 정우는 깜짝 놀랐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민준이는 봉투를 들고 있었다. 삼촌, 이거 받으세요. 정우는 봉투를 열어봤다. 2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제 첫 보너스예요. 삼촌 드리려고 모아뒀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건 네 돈이야. 하지만 민준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삼촌,
저 결혼하고 나서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월급도 올랐고요. 다 삼촌 덕분이에요. 정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무슨 소리야? 네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결혼식 날 삼촌이 주신 축의금 봉투 열어봤을 때 저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준이는 목이 메었다. 정우도 눈물을 참았다. 민준이가 다가와 정우를 안았다. 삼촌, 이제 제가 삼촌 도울 차례예요. 그날 저녁 민준이는 저녁 식사까지 차려주고 갔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가득했다. 그날 밤 정우는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잃은 것도 있었지만 얻은 것도 있었다. 민준이의 마음. 그게 300만 원보다 값졌다. 며칠 후 정미도 찾아왔다. 반찬을 한가득 싸왔다. 오빠 고생 많이 했지? 정미는 눈물을 글썽였다. 민준이가 매일 오빠 얘기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래. 정우는 머쓱하게 웃었다. 무릎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300만 원. 큰 돈이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산 것은 단순한 축의금이 아니었다. 가족의 유대, 사람의 마음. 그게 진짜 가치였다. 석 달 후 정우는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됐다. 재활 치료도 끝났다. 무릎은 여전히 가끔 쑤셨지만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정우는 오랜만에 농협 앞에 섰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었다.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은 150만 원. 민준이가 준 200만 원 덕분에 간신히 버틸 수 있었다. 정우는 통장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은행에서 나와 벤치에 앉았다. 햇볕이 따뜻했다. 정우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다. 1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다. 조카 결혼 청첩장을 받았을 때, 그때는 몰랐다. 300만 원이라는 선택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꿀 줄은. 돈은 많이 줄었다. 800만 원이 150으로.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혼자라는 생각도 덜 들었다. 민준이가 매주 전화를 걸어왔다. 삼촌, 밥은 드셨어요? 그 짧은 질문이 정우에게는 큰 위로였다.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다. 다리가 예전만큼 가볍지는 않았지만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시장을 지나쳤다. 선희의 반찬 가게가 보였다. 선희가 손을 흔들었다. 정우도 손을 흔들며 지나갔다. 집으로 가는 길 예전에 다니던 철물점 앞을 지났다. 간판은 바뀌었지만 건물은 그대로였다. 정우는 잠시 멈춰서서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다. 젊은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정우가 서 있던 자리. 이제는 다른 사람이 채우고 있었다. 나도 저랬지.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젊을 때, 일할 때, 바쁠 때. 그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아니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사람, 관계, 마음.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조용한 집. 하지만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냉장고에는 정미가 싸준 반찬이 있었다. 민준이가 사다 준 과일도 있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거실 탁자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낡은 통장이 있었다. 긴급 의료비라고 적혀있던 통장. 이제는 거의 비어 있었다. 정우는 통장을 들여다봤다. 후회가 될까? 아니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다. 창밖을 내다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잘한 걸까? 선택의 대가는 있었다. 돈은 줄었고 몸은 고생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다. 민준이의 존경, 정미의 고마움, 선희의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정우는 거울을 봤다. 늙은 얼굴이 비쳤다. 주름이 깊었다.
머리는 휘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눈빛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정우는 받았다. 삼촌, 저예요. 그래, 민준아. 삼촌,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아내가 삼촌 뵙고 싶대요. 정우는 웃었다. 그래, 갈게. 삼촌, 좋아하시는 음식 뭐예요? 제가 준비할게요. 아무거나 괜찮아. 네 얼굴만 봐도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는 창밖을 다시 봤다. 노을이 사라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왔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내일 또 해가 뜰 것이다. 그리고 정우에게는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때로 돌아가도 난 또 그렇게 했을까?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300만 원을 주고 수술을 미루고 고생을 감수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정우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존중, 사랑, 가족의 유대. 정우는 그걸 배웠다. 늦게 배웠지만 배운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밤이 깊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웠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진통제를 먹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우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그리고 편안히 잠들었다. 내일 아침 다시 해가 뜰 것이다. 그리고 정우는 또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자신이 선택한 삶을 후회 없이. 박정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68세 노인이 자신의 무릎 수술비 300만 원을 조카의 결혼 축의금으로 내놓은 이야기. 어쩌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았으니까요. 민준이는 삼촌의 마음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정민은 오빠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우 씨 자신도 자신이 내린 선택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돈을 택할 것인가, 마음을 택할 것인가, 현실을 택할 것인가, 의리를 택할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우 씨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